참 어려운 이 시장 속에 치열하게 살아남아서 너희를 참치 먹으러 가자 참치요.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참치형입니다. 자, 오늘은 포스코 홀딩스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 현재 어떤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이제 포스코 홀딩스 외에도 포스코 그룹주들, 예를 들어 인터내셔널, 뭐 DX, 뭐 포스코, 뭐 기타, 뭐 퓨처엠 이런 쪽으로 또 투자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오늘 전체적으로 주가의 흐름을 좀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영상 잘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포스코 홀딩스 지금부터 조금씩 모아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누르는데 딱 1초 걸려요. 1초.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몇 시간을 투자를 하고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1초만 투자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차트부터 한번 볼게요. 자, 포스코 홀딩스가 자, 여기서 쌍바닥을 찍고 여기서 장기 이동 평균선을 회복한 이후에 지지받고 대시세가 나왔을 때가 언제입니까? 2023년도. 대시세가 맞죠, 사실은. 저점 21만 1,000원짜리가 76만 4천원까지 올라갔었으니까. 그러고 나서 쭉쭉쭉쭉 2023년, 2024년, 2025년까지 쭉 하방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 지금 2025년 초반부터 해서 여기서 박스권을 한번 쳐요. 박스권 한번 치고 나서 여기서 이제 어라이징 트라이앵글 패턴을 보여주면서 상방을 한번 시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한번 여기 장기 이동 평균선을 의도적으로 이탈을 하고 지금 현재 여기를 횡보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횡보 구간 이후에 여기를 안착하고 나면 다시 한번 고점을 다시 한번 갱신하러 갈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하실 거예요. 자, 당연하죠. 저점도 올렸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점도 올려야 됩니다. 그죠? 충분히 고점도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포스코 홀딩스 지금 가격은 사실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가격입니다. 최근에도 뭐 50만 원 위로 이제 올라가긴 했지만 여기서 뭐 한번 크게 차익 실현이 나온 것도 아니에요, 사실. 다시 한번 여기서 숨 고르기가 좀 깊게 들어왔을 뿐이고 대신에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 저점대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반등을 모색하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주봉으로 보시다시피 지금 RSI 지표상으로 봤을 때 과매도권입니다. 과매도권은 항상 우리가 기회로 잘 삼으셔야 되죠. 특히나 이런 좀 심각한 과매도권에서는 우리가 항상 좀 기회를 삼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지금 과매도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거의 이런 이제 바닥권에서 과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매수를 해도 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어떤 근거를 통해서 이제 포스코 홀딩스를 지금 모아가야 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실 것이고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포스코 홀딩스가 나아가고자 하는 길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의 그런 모멘텀 이런 관점에서 한번 포스코 홀딩스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설명 좀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안내사항 좀 드리자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 여러분들이 정말 놓치면 안 되는 그런 정보 위주로 지금 드리고 있는 이 SN경제연구소 무료 텔레그램입니다. 자, 시황을 항상 참고를 잘 하셔갖고 시장의 어떤 흐름을 좀 잘 파악을 하시고요. 그리고 장중에 필요하다면 무료 추천주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갖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수익권으로 대응을 했고요. 지금 이렇게 이번 달에는 수익을 드리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지금 SK하이닉스가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고 지금 요거 외에는 지금 다 수익을 실현을 완료를 했다. 꾸준히 수익을 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오셔갖고 뭐 그냥 계잡주 제가 드리는 것도 아니고 좀 정말 이제 좋은 종목 위주로 해서 좀 드리고 있으니까 SN경제연구소 텔레그램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입장을 하셔갖고 요 가이드라인 한번 읽어보시고 시황 브리핑 활용법 요런 거 좀 잘 읽어보시고 이 텔레그램을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도움이 됐으면 됐지 도움이 안 되지는 않을 거예요. 많은 정보들을 드리고 있고 선별적으로 드리고 있고 정리도 해드리고 있고 무료 추천주도 드리는데 무료로 이게 다 진행된단 말입니다.
이걸 안 한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뭐 안 하실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뭐 반신반의하고 들어오셔 갖고 그냥 보셔도 되는 거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자, 영상 더보기란 클릭하시고 여기 텔레그램 링크라고 있습니다. 요거 링크 딱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뭐 사기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저희 문자 뭐 받지도 않습니다. 문자 보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상한 거고 저희는 그런 거 안 하니까 뭐 DB 수집이나 이런 거 안 하니까 여러분들 그냥 들어오실 분들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이런 진심을 왜곡하지 말아 주세요. 저희는 뭐 DB 수집이나 이런 거 안 하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텔레그램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포스코 홀딩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볼 건데 사실 이 포스코 홀딩스는 아직까지도 철강 회사로 보는 이런 증권사들이나 투자자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좀 철강은 이제는 좀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지금 리튬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려고 하는 회사를 갖다가 계속 철강의 잣대만 들이대 버리니까 철강 업황이 안 좋다고 해서 이거 지금 이 종목 안 올라가는 거 아니야? 절대 못 올라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철강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이제 경기 민감주로 많이들 보시고 중국 경기가 어려우면 힘든 거 아니야. 이렇게들 다들 생각을 하십니다. 그리고 리튬은 아직 심지어 시간이 많이 더 걸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 관점만 보게 되면 놓치는 게 많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포스코 홀딩스의 리튬 사업이 이제는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로 돈이 벌리기 시작하는 그런 이제 구간으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모아가야 되는 이유를 오늘 타이틀로 달았는데, 왜 이런 표현을 이제 썼냐 하면, 주식을 늘 그렇지 않습니까? 다 좋아지고 나면 비싸요. 반대로 아직 시장이 완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구간에서 이제 구조를 먼저 보는 사람이 그 수익률을 이제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포스코 홀딩스가 그 초입 일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생각하는 이 네 가지 관점. 일단은 수익성이 지금 본격화된다라는 거죠. 내년도 이제 영업이익률을 지금 40%까지 지금 목표로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단순한 이제 숫자 자체보다 의미예요. 리튬 사업은 원래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간다. 언제 회수하냐? 언제 이익이 나냐? 이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포스코는 그 질문에 대해서 곧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는 단계로 가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2공장 10월 준공 이슈가 있죠. 1공장에 이어서 2공장이 10월 달에 준공이 되게 되면 1, 2공장 합산해 갖고 연산 얼마 5만 톤 체제가 완성이 되거든요. 단순히 이게 공장 하나 더 늘어나는 수준이 아닙니다. 생산 캐파가 커지게 되면 뭐가 낮아집니까? 원가가 낮아지거든요. 원가가 낮아지게 되면 수익성이 어떻게 됩니까? 더 빨리 좋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뜻이거든요. 그 다음이 이제 투자 회수에 대한 가시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3조를 투입을 했고 2034년 정도 되면 이제 투자금 회수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이제 자본 집약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돈이 진짜 돌아오느냐인데 이제 그 회수 그림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2033년 글로벌 탑 5. 그러니까 이제 염수 리튬 이게 10만 톤 체제가 되게 되면 그리고 플러스 여기 이제 호주 광석 리튬까지 더하게 되면 포스코는 단순히 이제 국내용이 아닙니다. 이제 글로벌 플레이어가 이제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예전에는 포스코가 리튬도 하나 보내 뭐 이런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어떻습니까? 포스코가 자원 확보부터 해서 생산 공급망 이런 연결로 엄청난 큰 그림을 그리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이게 작은 가게를 하나 차린 게 아니고 좋은 목에다가 건물을 올리고 본격적으로 뭘 받기 시작한다? 임대 수익을 받기 시작하는 그림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겁니다. 처음엔 좀 돈이 많이 들어가죠. 이게 지금 포스코 홀딩스가 지금 캐펙스를 많이 늘렸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투자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되는 구간이에요, 사실. 투자의 시간은 그런데 영원하진 않다. 이제 투자는 어느 정도 다 끝내고 회수와 성장의 시간으로 넘어가는 그런 초입 구간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산 캐파 확대에 대한 로드맵. 요거 이제 중요합니다. 이 염수 리튬 생산 캐파가 4단계로 확대가 된다라는 이제 부분인데
저는 포스코홀딩스는 여기서 저는 점수를 많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자, 2024년도에 2.5만 톤이에요. 1공장 준공하고 나서 2026년 어떻게 됩니까? 6만 톤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30년 되면 7만 5천 톤이 이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3년쯤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10만 톤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로드맵이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생산 캐파가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은 약간 뜬구름 잡는 이야기보다 이런 숫자랑 이런 일정이 뚜렷한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앞으로 잘 될 겁니다 보다 몇 년도에 얼마나 생산하고 어느 시점에 수익성이 어떻게 변한다. 이런 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지금 1, 2공장 지금 이제 10월 달에 2공장 준공한다잖아요. 연산 5만 톤 체제가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시장이 보게 될 건 딱 한 가지예요. 이제 포스코가 리튬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아니라 리튬을 본격적으로 팔 수 있는 회사가 되었구나 이거거든요. 그 다음 자 3, 4공장 연 5만 톤 3, 4공장을 통해서 2030년부터였고 33년도 단계적으로 확대해갖고 연산 10만 톤 체제를 구축을 한다. 여기에 플러스 호주 광석 리튬 7.3만 톤까지 더해지게 되면 글로벌 톱5에 등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여기에 있어갖고 총 투자 규모가 3조 원이고 2034년 정도 되면 이게 회수가 예상된다. 이게 여러분들 뭐 아직 뭐 한 8년 정도 남았는데 8년 금방 갔거든요, 사실. 그리고 이런 기대감은 더 빠르게 이제 반영되는 경향이 또 있고요. 원래 이제 자원 개발 사업이라는 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 라면 공장 돌리듯 뭐 뚝딱 되는 사업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오히려 이런 자원 사업 같은 경우는 초반에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지루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포스코 홀딩스 주주분들도 좀 지루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루한 구간을 지나갔고 이런 생산 캐파가 안정화되고 수익성이 확인이 되면 그때부터 평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계속해서 우상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온다는 거죠. 이거를 약간 사과나무로 비유를 하자면 사과나무 이렇게 이제 씨앗을 심었는데 이 씨앗이 바로 열려갖고 나무가 자라갖고 이렇게 열매가 열매가 바로바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씨앗을 심고 물도 주고 이런 기다리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재미없죠. 근데 어느 순간 과일이 열리기 시작하면 미친 듯이 열린다는 거죠. 딱 지금 포스코의 리튬 사업이 딱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높은 수익성의 비밀, 세 박자 전략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이제 좋은 사업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돈이 남는 좋은 사업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이 포스코 홀딩스의 리튬 사업의 강점이 그냥 리튬을 한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이거든요, 사실. 어떤 부분이냐면 포스코가 염수를 직접 확보를 하잖아요. 그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남이 캐온 원료를 비싸게 사다가 가공하는 구조랑 자기 자원을 갖다가 직접 확보해서 생산하는 구조 자체는 수익성 자체가 그냥 다른 겁니다. 원료비 비중이 1% 미만 이 말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리튬 가격이 반등할 때 포스코는 판매 가격 상승 효과를 더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남의 땅에서 장사하는 사람보다 자기 땅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올라갈 때 훨씬 더 많이 남는다는 거죠. 그죠? 저도 자영업을 하고 있지만 제 땅에서 하고 있거든요. 제 땅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임대료가 안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버는 족족 이게 제 수익이라는 거죠. 똑같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이 세제 혜택을 받는다. 이게 이제 뭐냐면 이 RIGI 이 제도. 그러니까 요게 이제 아르헨티나의 이런 대규모 투자 인센티브 제도예요. 요것이 이제 7월 달에 승인이 났는데 사실 이게 RIGI 이번 승인으로 인해 갖고 향후 30년간 약 9억 달러, 약 1.3조 원의 규모의 이런 세제 혜택을 기대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포스코 홀딩스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 승인을 받았다는 자체가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정부가 포스코의 리튬 프로젝트를 RIGI 대상으로 해갖고 대형 장기 투자로 인정을 했다라는 의미는 밀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세제 혜택으로 인해 갖고 세금 부담이 완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세제랑 이런 관세 외환 관련 이런 안정성을 30년 동안 제공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리튬 강산처럼 이런 투자금 회수 기간이 긴 사업에는 상당히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외환 규제 완화로 인해 갖고 자금 운영에 대한 이런 유연성까지 확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런 환전이라든지 이런 송금 관련 부담이 굉장히 크게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로 인해 갖고 영업이익률이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관건을 가진 데다가 여기서 이 사업을 하고 세금을 덜 내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부각을 못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시장에서 좀 부각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사실 조금 아쉽긴 한데.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장기 계약. 그러니까 2027년도 생산 물량의 70% 이상이 이미 장기 계약 기반이다. 이거는 시장이 상당히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산이 많은데 팔 곳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포스코는 미리 다 판로를 확보를 해 놓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즉슨 뭐냐 하면 매출의 어떤 가시성이 높다라는 거고 실적 추정에 대한 이런 신뢰도가 높다라는 겁니다. 가격 변동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물량이 받쳐준다라는 거죠. 요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리튬 가격별 이런 영업이익률에 대한 시나리오 요거를 가정을 해 봤을 때 2027년도 영업이익률이 한 34% 정도 34% $20,000,000로 가정을 했을 때 34% 정도로 이제 보는 거고 그 28년도가 되면 41%까지 전망이 된다라는 거죠. 리튬 시세에 따라서 $30,000,000라고 하면 58%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는 이게 막연한 꿈이 아니라는 소리죠. 이런 원가, 세제, 장기 계약 요런 것들이 맞물릴 경우에 영업이익률 40% 이상도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40% 되는 사업이 몇 개가 없습니다. 반도체 뭐 삼성전자 정도,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뭐 요 정도 돼야지 40%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튬 사업이 다 같은 리튬 사업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가격이 오르면 겨우 숨통이 트이게 되는 거고 누군가는 가격이 오르면 바로 이익에 여기 플러스 알파 레버리지가 붙는 겁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자, 다음 장입니다. 자, 흑자 전환. 그러니까 언젠가 좋아질 것 같아요가 아니고 실제로 좋아지고 있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2026년 2분기 이제 실적을 이제 보게 되면 매출이 108억 원, 영업이익이 11억 원, 영업이익률이 10.2%. 그리고 중요한 표현이죠. 첫 분기 흑자 전환 달성, 흑자 달성. 그러니까 흑자라는 숫자는 숫자보다 이 상징성이 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자 사업을 좀 볼 때 항상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라고 묻잖아요. 근데 흑자가 나오게 되면 질문 자체가 바뀌어요. 어디까지 이제 좋아지게 될 것인지 이걸로 바뀐다는 거예요. 주가의 시각도 바뀝니다.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이제 부분들로 인해 갖고 실적 개선 속도가 올라갈 수 있다. 이걸 이제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흐름을 봤을 때 2분기 흑자는 이제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분기 이거 램프업 하면 사실 이제 1공장에서 이런 얻은 성과 뭐 램프업이라든지 이런 운영 노하우를 좀 쌓아놨고 2공장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빠르게 안정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램프업 노하우 그래서 점점 앞으로 뭐 3공장, 4공장 이제 갈수록 이런 램프업 노하우로 인해 갖고 시간과 비용을 줄여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추가적으로 앞으로 이제 AI, ESS 수요가 확대되는 국면에서 봤을 때 포스코는 이제는 전기차만 보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전기차뿐만 아니라 이런 AI 데이터 센터, ESS, LFP 배터리 이런 신규 수요가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거기에 따라 갖고 제품 포트폴리오도 다변화되는 거예요. 수산화 리튬, 탄산 리튬 생산 체제를 구축을 하고 시장 변화에 따라 갖고 유연하게 이제 대응한다라는 부분이고 리튬 수요가 이제 넓어지는 방향성에 맞춰 갖고 포지션을 취하겠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고성능 EV용 같은 경우는 이 수산화 리튬 기반이었다면 앞으로 탄산 리튬 기반으로 이런 ESS, 뭐 LFP, AI 인프라 다 커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먹을 만한 시장이 굉장히 좀 크게 열려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태양광 AI 운영, 뭐 안정적 자원 확보, 하여튼 이런 것들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봐야 되는 부분.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제 포스코 홀딩스의 어떤 내부 이야기였다면 이거는 이제 외부 환경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무리 회사가 잘 준비해도 뭐 업황이 안 좋으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최근에 어떤 리튬의 어떤 시세가 다시 반전을 좀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일단 리튬 가격의 반등은 단순히 이제 원자재 반등이 아닐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배터리 업황이 정말 안 좋을 때는 원재료도 계속 빠지거든요. 이런 상황에. 그럼 고객들이 발주를 미루고 재고 쌓이고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리튬이 바닥 찍고 올라오는 시점, 시장이 원재료에 대한 추가 하락에 대한 기대를 줄이고 재고 조정도 마무리 가능성을 높이고 그리고 양극재 배터리 발주 재개 가능성을 보기 시작한 때가 바로 이때부터였거든요. 결국에는 리튬 반등이라는 것은 이런 업황 바닥 통과에 대한 신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리튬에 대한 이제 반등세, 최근에 뭐 리튬 반등이 나옴에 따라서 뭐 SQM이라든지 앨범알도 지금 주가가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죠. 결국에는 이 포스코 홀딩스의 리튬 가격 시세에 대한 반등이 왜 유리한가? 자, 말씀드렸다시피 포스코는 염수를 직접 확보하는 구조에 있다 보니까 원가 경쟁력에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구조를 가진 회사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가격이 오를수록 당연히 마진에 대한 레버리지가 세게 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게다가 여기에 있어 갖고 1공장 같은 경우는 이미 흑자 전환했고 2공장 10월 준공 그리고 2027년 물량의 70% 이상은 장기 계약에 대한 기반. 이 말이 뭐냐면 업황이 딱 좋아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준비된 상태로 올라탈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냥 바람을 불기를 막 기다리는 회사가 아니고 닷을 펼쳐놓은 그런 회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전기차랑 이제 2차 전지 최근에 ESS도 너무 이제 수요가 많은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전기차 업황도 지금 좋아지고 있어요. 최근에 어떤 그 전기차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는 어쨌든 리튬 시세를 절대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그런 이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른 이제 상승 수혜를 가장 구조적으로 받을 수 있는 리튬 플레이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봤던 내용 자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좋아지는 그런 회사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포스코 홀딩스의 어떤 주가까지도 한 번에 뭐 여기를 뚫어내고 일직선으로 이런 식으로 주가가 간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당연히 뭐 파동을 치고 뚫어내고 지지받고 이런 식의 흐름들이 앞으로 나와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를 이제 뚫어내고 지지받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시간적으로 봤을 때 여기를 뚫어내고 지지받는 타점 그거를 우리가 노리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보유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이게 의미가 없다라고 한들 만약에 추가 매수 관점으로 본다라고 봤을 때는 좀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약간 불확실한 구간에서 뭐 매매를 하시지 마시고 여기를 뚫어내고 지지받는 타점 뭐 이런 식의 패턴이죠. 뚫어내고 여기서 리테스트 받는 요 타점 그런 타점들을 여러분들이 노리시면 조금 더 기회 비용을 아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가격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가격대가 이제 34만 원대가 될 겁니다. 34만 원에서 35만 원대가 될 겁니다. 여기가 이제 맥점으로 이제 작용을 하면서 여기를 뚫어내고 지지받는지를 확인을 하고 우리가 들어가도 늦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조금씩 모아 가시는 거. 어차피 배당주는 그런 이제 주식이기 때문에 배당 따박따박 분기 배당 받으면서 조금씩 모아가는 주식 뭐 그런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포스코 홀딩스의 어떤 수급을 보게 되면 이 외국인들의 추적 물량이 심상치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기관들도 다시 뭐 아직까지 연기금은 계속 매도를 치긴 하지만 금융투자 창구에서 계속해서 이제 매수세가 들어와 주고 있다. 뭐 이 또한 뭐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어쨌든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 보셔야 돼요. 최근에 이 블랙록이 우리나라 상장사들 특히나 코스피 위주로 지금 비중을 좀 추가를 하고 있고 자, 블랙록 해갖고 지금 6.23%까지 비중을 늘렸습니다. 요거를 갖다가 참고를 해봤을 때 단순히 이제 블랙락이 그냥 샀다 뭐 이런 거보다도 블랙락이 포스코 홀딩스의 지분을 안 가지고 있던 주주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근데 지분을 5.23%에서 6.23%까지 늘렸다는 것은 굉장히 이거는 좀 중요한 시점이긴 한 거예요, 사실. 리튬 사업이 투자 단계에서 이제 수익화 단계로 넘어가는 구간에서 이런 글로벌의 어떤 큰 손들의 비중이 커졌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하나하나도 요런 이제 요런 부분 하나하나도 우리가 좀 신호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저점도 올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월봉상으로도 차트를 훼손하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여기서 쌍바닥권을 잡고 이런 대반등이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조정받고 이런 식으로 지금 저점대를 올려주고 있는 거예요. 저점대를 올려줬기 때문에 이제 고점도 올려가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고 포스코 홀딩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